안녕하세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최신작이죠. 그랜드 체로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오버랜드 모델입니다. (1935mm) 의 높이, 어지간한 성인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그 크기죠. 여기서 오는 어떤 위풍당당한 모습이랄까, 어떤 그 자신감을 풍기는 듯한 그런 그 외모에서 오는 그런 그 압도적인 아우라,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외모입니다. 세븐 슬롯 그릴은 지프의 상징입니다. 7개의 수직으로 배치된 라디에이터 그릴은 지프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런 그 정면 디자인, 이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1941년서부터 시작된 어떤 지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내내 간직해 왔던 그런 그 전통을 간직한 모습이 있죠. 아무래도 차 높이가 있어서 어떤 주행 중에 약간 출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군요. 아주 딱딱한 그런 서스펜션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노면 충격을 소프트하게 완충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미국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출렁이는 듯한 그런 그 소프트한 서스펜션이 오프로드에서는 좀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서스펜션 특성이 어떤 그 미국차여서라기보다는 오프로드 주행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서스펜션 특성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속 100에 세팅을 했습니다. RPM 2000인데요. 7단에 물려 있습니다. 이 차에는 자동 8단 변속기가 되어 있죠.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8단으로 올렸습니다. 1600 정도로 RPM이 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 슈퍼가 크게 전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자, 오프로드에 나섰습니다. 차고를 높였고요. 오프로드에서 전해지는 자잘한 충격들을 잘 받아내면서 내려가고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 높이를 낮춰 보겠습니다. 차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껑충했던 키가 좀 낮아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차의 흔들림이나 거동은 큰 차이가 없지만 차가 내려가면서 시트 포지션도 따라서 좀 내려갔죠. 비슷한 거동이지만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이. 네, 이제 중미산 코스, 와인딩 코스를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랜드 체로키가 이렇게 고속주행, 또 그 산길, 와인딩 코스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차는 아닙니다만, 풀타임 사륜구동을 장착한 차로서 어떤 코너에서의 어떤 안정감, 이런 부분들은 일반 세단에 못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번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약간 유격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이 락트락 3.7회전을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일반적인 세단이 3회전을 하는 것에 비해서 아주 많이 핸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아주 타이트한 코너, 급한 코너를 돌아갈 때 핸들을 조금 더 돌려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180도로 도는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컨트롤하기에 좀 난감한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죠. 일반 국도상의 와인딩 코너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핸들입니다. 출력도 좋아서요. 이렇게 힘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느낌 없이 언덕 고갯길을 힘차게 지금 치고 나가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엔진 소리가요, 자, 우렁찹니다. 아주 배기량이 어느 정도 큰 엔진의 사운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의 배기량은 3.0 디젤 엔진이죠. 지상고가 높은 풀타임 사륜구동 지프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자, 이제 내리막 코스입니다. 자, 사륜구동 장치가 꼭 오프로드에서만 힘을 발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와인딩 코스가 이어지는 코너길에서 사륜구동은 이륜구동에 비해서 탁월한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구조적인 특성이지요. 네 바퀴가 모두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서 구동을 하는 만큼 코너에서도 한계속도가 높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차가 바로 사륜구동입니다. 요즘에는 사륜구동 차들이 주로 도심 지향, 온로드 지향의 모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프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오죽하면 모든 사륜구동 차들을 찝차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찝 하면 사륜구동, 사륜구동 하면 찝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지프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오프로드를 포기한다라는 일은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랜드 체로키에서도 그런 오프로드 지향의 사륜구동 차의 특성이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높은 차고, 더 높아질 수 있는 차고, 그리고 사륜구동의 다양한 조건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울테리언 기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어서 적어도 온로드에서의 움직임은 물론 오프로드에서의 움직임만큼은 어떤 차들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라는 의지, 각오, 이런 부분들을 이 차의 장치 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속 9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프런트 윈드실드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정도, 아주 조용하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시끄럽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대로 편안한 수준의 바람 소리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인 만큼 엔진 RPM을 그렇게 높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는 가속할 때 말고는 그렇게 크게 들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켰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확실하게 제동을 잡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는데도 차가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확실하게 줄이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되게 속도를 맞추고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RPM은 1600 8단에 물려 있고요. 그리고 S 모드를 작동을 하면 역시 RPM은 변화가 없지만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S로. 자, S로 세팅을 하게 되면 계기판에 빨간 라인이 들어오고 스포츠 모드가 켜졌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빨간 선 라인도 같이 사라지게 되죠. 빨간 라인이 계속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가속을 하게 되면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고요. 계기판에 바늘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딱딱딱딱 끊기는 그런 영상으로 보입니다. 전방의 주의 구간입니다. 자, 바람 소리가 제법 올라오는데요. 제한 속도 시속 80km.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은 없어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바닥까지 가속 페달이 그냥 밟히는 느낌입니다. 자, 차 높이가 있는 만큼 그 바람 소리, tinh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가속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코너에서는 아무래도 사륜구동의 안정감이 있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이 높은 만큼, 차체가 높은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불안감이랄까요? 심리적인 위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읽어주기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메시지 한국타이어 세계적 명차 오일 공급 관련 이벤트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듣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이죠. 수입차에서 그 한글 음성을 인식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크라이슬러가 제법 재미있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그런 장치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한글을 인식하는 수준이 제법 높은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종훈의 단도직입입니다. 변속 레버는 유니크한 스타일로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로 포지셔닝을 할 때 자꾸 지나쳐가 버립니다. 뒤에서 알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서 후진을 위해서 알로 포지셔닝을 할 때도 자칫 무심결에 하게 되면 알 위치를 지나쳐 버립니다. 힘 조절을 잘못해서 그러는데요. 굳이 운전자가 힘 조절을 신경 써서 하지 않아도 정확한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변속 레버의 포지셔닝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라이슬러 집이 최근에 선보인 그랜드 체로키 시승을 했습니다. 집 브랜드의 플래그십카답게 최고의 모델답게 여러가지 다양한 편의장치, 안전장비들이 눈에 띄고요. 특히 무엇보다 아주 높은 수준에서 한글을 인식하는 한글 음성인식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아주 강인한 그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갖고 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온로드에서도 아주 편안한 승차감, 소프트한 승차감을 선보이면서 높은 시트 포지션을 바탕으로 어떤 그 여유 있는 여행길에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